오늘은 대사체의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신 황희자 박사님을 오늘 만나서 몇 가지 대사체의학과 그다음에 대사체의학에서 치료 물질로 수용성 규소를 가지고 치료하시는 내용에 적용을 하기 위한 내용도 있다고 하니까 그런 이모저모에 대해서 황희자 박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황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대학대 황영자 교수입니다. 네, 좋습니다. 황 박사님 우선 대사체의학에 관한 내용으로서요. 그 분석 방식이 질환 치료에 굉장히 중요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며 몇 가지 분야를 분석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대사체학이라는 거는 이제 목적이 이제 조기 진단, 예방을 목적으로 해서 일찍 병을 발견하면은 그것이 꼭 약으로 치료되는 게 아니라 건강기능성 식품 또 음식, 운동으로도 치료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학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쓰는 이제 기계라고 그럴까요? 그거는 최첨단의 질량 분석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량 분석기는 우리가 몸 안에 있는 체액이나 조직을 검사를 하는데 체액일 경우에 주로 혈액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은 우리 몸 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산소나 영양소는 세포에 주고 이제 찌꺼기 이제 안 쓰던 물질을 다시 혈액으로 보내서 이제 그 소변으로 해서 나가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혈액에는 그러니까는 우리 몸을 반영하는 물질들이 거의 다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질량 분석기를 사용할 경우에 저희는 이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질량 분석기를 쓰는데요. 거기에는 우리 몸 안에 있는 피 속에 거의 2만 가지가 동시에 추출이 되게 됩니다. 와, 어마어마하네요. 네네. 그래서 2만 가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생명공학 분야에 그 바이오 인포메틱스라고 AI 기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AI 기반으로 해서 그 2만 가지가 주로 어떤 물질인지를 뽑아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쓰는 거는 일단 정상인과 비교해서 그 질병 환자들을 비교를 하는데요. 그 2만 가지를. 그러다 보면은 이제 파킨소니즘이다. 그러면은 파킨소니즘에 많이 나오는 물질이 있고 적게 나오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까지 이제 원인 추적까지 하는 그런 이제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예. 우선 설명 감사하고요. 우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질량 분석기라는 내용에 있어서 네.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걸까요? 뭐 해외에서 개발된 선진국에서 더 이제 우리나라보다 더 의학 분야가 발전된 곳에서 개발된 것일까요? 네, 그거는 이제 그 주로 독일이나 네. 미국에서 이제 기계가 이제 개발이 됐고 그 기계가 계속해서 이제 더 발전이 돼서 이제 2004년부터 생체 내에 있는 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연구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박사님은 이 분야에 네. 언제부터 이런 분야로 네. 하셨고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인 권위자시기 때문에 네네. 저희들이 이제 만나기가 어려우신 분인데 이제 만나 뵈서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게 네. 되는 겁니다. 네네. 언제부터 하셨을까요? 제가 그 에모리 의과대학에 네. 1990년부터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1960년도? 90년도. 예. 90년도부터 이제 그 연구 분야가 이제 제가 이제 심장 쪽에 이제 연구 분야였고요. 그 심장, 간 그리고 이제 생화학 쪽에 이제 연구를 하다가 또 이제 중간에는 유전자를 하고 그 대사체학이 나온 게 2000년대 초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박사님은 한마디로 공부를 하고 난 상태에서 대사체학이 나온 네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가 2004년에 네. 제가 에모리 대학에 다시 이제 에모리 대학에서 이 대사체학을 연구할 사람이 필요했어요. 예.
다른 교수 새로운 학문 분야로 이제 네. 정책이 시작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분야를 아무도 이렇게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해서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게 되면은 시간이 또 걸려야지 논문도 나오고 이제 연구비도 따오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 새로운 분야를 자기네가 알아서 개척해서 나가는 데는 한 6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안 하려고 그러는 거를 저하고 이제 에모리 의과대학에 닥터 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서 그래서 이제 조지아텍 그러니까 융합이 된 거죠. 조지아텍에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학교에 그러니까는 브라니 비다코빅이라는 조지아텍 교수, 딘 존스, 저 이렇게 해서 이제 개발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파이어니어 개척자라고 대사대 생각하시면 의학 파이오니어네요. 네네 말하면. 그렇죠. 그리고 에모리 대학에서 처음 그러니까 개발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그러면 미국 국제일 가능성이 크네요. 네, 제가 그 이화여자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하고요. 또 미국으로 건너가서 석박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에모리 의과대학에서 이제 쭉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적을 취득하셔야 되는 거죠. 네, 국적을 이제 취득을 이제 미국 거를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한국 국적도 이제 가능을 하다고 그 그러더라고요. 이름부터 가능하시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 신청 중에 계세요? 네, 네, 네. 아니 그렇다면 한국 국적을 신청 중에 있다고 그러면 미국 국적이시고 네. 이화여대 약학과는 어떻게? 제가 원래 한국에서 낳고 한국에서 자랐고 한국에서 이제 그런데 먼저 미국 국적을 취득했다라는? 아니요, 먼저가 아니라 아니죠. 그러니까 네. 한국인으로서 활동하다가 미국 가서 미국 국적 취득하고 네, 미국 국적을 취득하고 다시 한국 국적이 취득이 가능하다라고 네, 네, 지금 네. 알고 계시다. 네. 이렇게 이해가 네. 됐습니다. 그 지금 교수님이 대사체 의학을 하는데 이 그 이용화된 수용성 교소의 중요성에 좀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게 어떤 치료 방식이고 어떤 치료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걸 대사체 의학에 섞어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네. 대사체학이 이제 굉장히 매력적인 게 뭐냐면은요, 그 동양 철학을 기반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보고 그 전체에서 어느 부분이 이제 안 좋아서 질병이 났나. 그러니까 굉장히 동양 철학이랑 가까운 거죠. 큰 거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작은 거로 들어가는 세분화로 건데. 들어가는 네, 근데 이제 여지껏에 이제 서양 철학, 그러니까 서양 의학은 뭐냐면은 DNA 유전자를 보고 이제 조금 더 큰 결과를 거를 보고. 보고 큰 거를 보고 이렇게 가서 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대사체학은 거꾸로 동양에 기반한 그런 학문이 되겠고, 저는 이제 그 제가 한국에 2013년에 나올 때 저랑 같이 연구했던 그 닥터 존스라는 분이 저한테 부탁을 한 게 있습니다. 한국에 가면은 꼭 한의학의 표준화가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거를 좀 해보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와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연구비도 받아야 되고 강의도 많고 이렇게 하니까는 전혀 이제 그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제 규소라는 물질은 지금 규명이 된 게 많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근데 약효는 있어요, 보면은.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밝혀내가는 그런 학문으로 대사체만큼 적용이 할 수 있는 네, 학문. 그 굉장히 좋은 학문이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딱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의학에서 말하면 예를 들면 혈관이나 네네. 그다음에 혈관의 흐름이나 네네. 그다음에 이제 그 맥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거를 이해하면 좀 더 빠를 수가 있어서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는 그 기전을 이제 과학이라는 거는 이제 입증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그 입증하는 방법이 대사체만큼 그게 실효성을 거두는 학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몸에 들어가면은 규소가 몸에 들어가면은 이 규소가 좋은 영향을 하는데 어디에서 어떻게를 말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증적으로 그냥 이야기하기를. 네, 무조건 좋다. 그냥 이게 잘 듣는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신경질환은 약이 개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면은 그 약을 개발하는 그 과정까지 어떤 약이 좋겠다라는 과정까지 가는 데는 이제 대사체만큼 이제 그거를 이제 실효성을 빨리 어떤 그거를 적용시켜내고 네, 네. 어떤 학문하고 적용시켜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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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분자생물학이나 네, 어떤 그쵸. 물질이 있는 것들을 찾아내고 네. 그거를 기전화 작용에 네, 해당하는 네. 것을 분석해 볼 수 있다. 네, 네, 네. 그쵸. 그것이 이제 대사체학이죠. 네네. 그래서 이게 이제 대사체가 들어가면은 이게 어떤 단백체를 건드리는구나. 그러면은 이 단백체 때문에 어떤 전사체가 변하는구나. 어떤 유전체가 변하는구나. 이제 거꾸로 갈 수가 있어서 이제 약의 타겟이 되는 것을 짚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를 집중적으로 하면은 신약 개발도 시간이 10년이 되는 더 단축될 수 있다. 네, 7년으로도 줄일 수도 있고 3년으로도 줄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기존에 어떤 대사체가 많이 증가한다는 거는 단백체가 증가하니까 그거를 또 억제를 시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면에 그러니까 기초 학문으로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학문이라고 봅니다. 신약 개발이나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진단. 어떻게 보면은 네. 한의학을 정립하면 대사체 의학이 될 것 같아요. 이 대사체 의학이 한의학 정립에는 정말로 필수 불가결한 그런 학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한의학이 많이 이제 많이 발전이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이제 뭐 몇 그램 섞고 그런데 거기에는 성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 성분들을 이제 약으로 개발이 못하는 게 약은 하나의 물질이 99% 이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를 알아내지를 못하는데 그렇죠. 대사체로 스크린해서 하면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아까 중국 교수님이 오셔서 네네. 여쭤본 건데 중국의 암 치료 물질이 네네. 개발됐다는데 거기에 약 30가지가 섞어져 있다는 네네네. 말을 그쵸. 들었어요, 제가.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다 우리가 키우는 동식물에 의해서 추출한 맞아요. 걸로 돼 맞아요. 있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네. 우리 이제 황윤자 박사님이 대사체 의학을 이게 교수부터 적용해서 네네. 하다 보면 더 빠른 속도로 암 치료 물질에 또 현대 의학적인 방식으로 그렇죠. 이렇게 한의학이 바탕이 된 현대 의학적인 방식으로 대사체학이 적용이 되니까 더 빨리 그 물질을 찾아낼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네네.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경희대학교 이제 한방의학과랑 이제 같이 콜라보레이션 한 게 있어요. 협력해서 한 게 있는데 거기도 이제 항암제가 독성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 항암제 대신에 천연물로 똑같은 그거는 말씀이죠. 지금 그러니까 하는 말은 지금 항암제로 쓰고 있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말하면 지금 그 양방병원에서 네. 약제로 쓰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거기에 이제 오히려 해를 끼치는 내용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제 부작용이 일어날 네, 경우에. 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작용이 적게 일어나는 한의학 방식으로. 네, 그쵸. 그거 한의학 이제 성분은. 성분 내용으로. 네. 그러니까 분자생물학이 있는 이유가 거기가 있고요. 네네네. 그 분자생물학이 발전한 나라들도 아직 인간의 몸의 기능 구조를 정확하게 나름대로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있지만 대사체 의학에 적용이 돼 있어야 그게 그 성분에 따른 어떤 그 내용으로 그쵸. 해서 부작용은 없으면서 네네. 타켓 치료가 되는 네네, 그런 그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네네. 그걸 할 수 있다라는 거지 네. 않겠습니까? 더욱이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원화를 해서 기소가 수용성화를 한 이 교소를 또 만나셨는데 이곳에 그러면 박사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지금 현재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나고 계시는 걸로 같이 협박도 하고 계속 지금 뭔가의 연구의 결과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지금 보이는데 네네, 맞습니다. 그거 이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원화된 수용성 규소의 중요성에 대해서. 네, 이제 송 회장님이 이제 네. 개발하시는 그 규소는 그 우리나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식이성 규소가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지껏은 이제 규소에 대한 그런 연구라든지 그런 것이 이렇게 의학계나 약학계에서 많이는 이렇게
그렇게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금 현재는 시기성 규소지만은 그것이 이제 약학 쪽이라든지 기전을 밝히면은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것이 나아가서는 이제 그 신약 개발도 이제 가능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 여지껏 그게 임상적으로는 많이 뒷받침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성 회장님이나 뭐 한의학 쪽에서 많이 되었지만은 그것을 이제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서 과학적으로 이제 기초를 마련해 놓는다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선두적으로 기초를 마련하면은 많은 과학자들이 또 이렇게 접목이 돼서 그거를 연구하면은 이게 단시간에 이제 좋은 성과를 얻으리라고 봅니다. 네, 저는 제가 그 의학 담당 기자를 하면서도 네. 양방과 한방이 만나서 네네. 그 의학과 부분을 하나 줄이고 네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그 가서 대학 1년간을 높이면 네. 양한방을 다 공부할 수 있지 않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치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천자문을 한문을 배워야 된다. 네네네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양방이와 한방 의사가 만나도록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네네. 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통합의학을 해야 된다. 네네, 그런 맞습니다. 개념입니다. 그다음에 한문을 알아야 네네. 우리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네네네네. 우리 말을 하는 게 중요한데 네. 한문을 모르고는 우리 말의 의미, 우리 그 의미를 네네. 짚어내기가 어렵다. 그래서 네네. 천자문을 네.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때까지 7년간에 걸쳐서 천자문을 띄게 해야 된다. 네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네. 그런 것들도 네. 예를 들면 제가 본 대사체 의학을 통해서 네. 한의학을 정립해야 되고 네. 또 현대의학하고 접목해서 새로운 물질을 개발해야 되는 내용으로 본다면 네. 꼭 필요한 내용일 거라고 제가 옛날에 생각해 왔던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언어를 쓰면은 그 유럽도 요번에 가봤거든요. 제가 네, 어디 다녀오셨나요? 영국하고 암스테르담, 런던하고 암스테르담을 다녀왔는데 네. 거기에서도 그 자체 내에 그 약용식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중국어도 하고 뭐 이제 각 나라 말을 하면은 정말로 저기 많은 개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독일과 그 네덜란드나 네. 영국은 네. 우리나라의 자기 나라에 있는 허브와 네. 우리나라에 있는 허브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의 허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특히 독일 사람의 경우에는 네. 그 많은 허브 중에서 인삼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인삼에 이제 그 들어있는 정말 성분이 많죠. 네, 이제 주요 성분이 우리나라 것이 많아서 네. 캐나다나 미국도 인삼을 재배한대요. 네, 근데 하요. 그런 성분이 없다, 그 성분이 그만큼 나오지 않는다라는. 네, 맞습니다. 그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네. 나중에 또 다른 걸로 여쭤보겠습니다만은 그런 면에서 그 교소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네, 규소는 그 우리 몸 안에 있는 물질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필수, 그러니까 미너럴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기존에 이제 많이 연구가 이제 이제 성 대표님이 이제 하셔야 될 그런 몫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셀에 이제 세포에 들어있는 물질들 그리고 뭐 인이라든지 뭐 우리 몸을 만드는 그 칼슘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이제 되어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주요 물질은 돼 있지만 그렇지 않은 물질들이 많다. 연구가 이제 많이는 안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식이성 규소는 우리 몸 안에서 여러 군데를 이제 인파에도 좋다고 그러고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네, 인파의 면역에도 좋다고 그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동맥경화를 일으키는 그 플래그 생성에도 그 규소가 많은 그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걸 없애는 역할을 한다. 없애는 역할을 한다고 이제 그 독일에서 발표된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좀 적고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그것을 이제 이 식이성 규소를 이제 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제 성 대표님이 하는 거는 이제 파킨손이라든지 난치성 질환에 이제 많이 그거를 이제 접목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거기에 대한 기전을 연구해서 이거를 이제 과학적인 근거로 논문도 발표하고 이것이 이제 궁극적으로는 나가서 이제 좋은 약 개발에 쓰이면은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럼 앞으로 이제 박사님이 이제 오늘도 이제 이런 미국과 한국과 유럽, 중국이 네. 그 다음에 지금 연계되는 네. 유럽과 네. 교수님 연계되는 유럽과 해서 이제 지금 신약 개발에 시동을 걸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이제 첫 걸음이죠. 이제 그러니까 첫 걸음. 이제 신약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동을 네. 걸었다.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식이성 규소로만 돼 있어요, 현재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인체 내에서 이제 먹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것이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면은 이제 그쪽까지도 가능을 하겠다. 근데 이제 시간적인 상황은 제가 이제 잘. 그렇게 그 첫 단계로서 네. 교소를 중심으로 네. 한다라는 네. 네, 그렇죠. 거예요. 그렇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네, 네, 예. 네, 맞습니다. 일단 앞으로 오늘 그 난치성 질환병원 네, 네, 네. 그 설립에 관한 협약을 하셨는데 네. 일단 그 여러 가지가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면서 아우,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 할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